권현서 선임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참 통신료 얘기하면 할 말들이 많으세요. 오늘 최종안이 나오는데 가닥은 어떻게 잡았냐 하면 기본료 폐지는 아니고요. 예, 기본료 폐지 말고 처음에 선택 약정이라는 거라죠. 그래서 2년 약정을 한 사람들한테 20% 할인을 해주는데 요거를 25%로 해주겠다. 그리고 저소득층 도와주겠다. 이게 골자가 될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거냐 이게 다냐 이런 말씀들 하시는 거예요. 오늘 뭐 내용이 나와 봐야 될 거고요. 어쨌건 뭐 통신사의 이해관계에 너무 나는 정부가 민감한 것도 좀 문제라고 봅니다. 미래부가 꼭 뭐 이런 과거의 정통부가 통신사의 이해관계 때문에 존재하는 부처냥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잘 해야 될 겁니다. 기대가 워낙 컸기 때문에 이 정도 가지고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을지 물론 오늘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런데 정부가 무조건 또 통신 요금을 막 깎으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렇죠. 뭐 강압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만 좀 조율해서 이것보단 더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대했던 걸 생각하면. 좀 지켜보시죠. 이건 하여튼 오늘 나오는 결과 보고 내일 또 얘기 나누기로 하고 우리는 Y뉴스로 가죠. 뭐 가지고 오셨습니까?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북한이 핵과 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은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죠. 예. 그것 때문에 파장이 아직도 커지고 있는데 초기에는 자유한국당과 보수 성향, 사실 저는 뭐 수구 성향이라고 표현합니다마는 언론을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비등했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는 할 수 있는 얘기를 했다는 여론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정인 특보의 발언에 대한 옹호론이 왜 확산되나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옹호론이 실제로 확산되고 있습니까? 예, 정치권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어제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CBS 인터뷰 내용과 문정인 특보 발언을 두고 이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발언과도 일맥상통한다. 박 전 대표는 그러면서 시기와 장소가 적절하지 못했다고 한 저희 지적은 옳지 않았다 하면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런 합의가 예상이 된다. 문정인 특보의 발언은 계산된 한미 정상회담의 예고편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용은 말할 것도 없고 시기와 장소도 적절했다라는 게 그런 박지원 전 대표 생각이네요. 그렇게 이제 입장이 박 전 대표 바뀐 거죠. 그런가 하면? 박 전 대표는 이어서 북핵 문제는 9.19로 남북 문제는 6.15로 해결 가능하다. 햇볕 정책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정의당 김종대 의원도 페이스북에 사실 문정인 특보의 말은 북핵 문제에 대한 적극적 자세를 모색하는 상식 수준의 이야기였다. 대부분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말한 내용이라면서 정작 미국보다 국내에서 미국 정책에 거스른다며 온통 난리다 이런 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김종대 의원은 같이 갔다 온 분이잖아요. 미국에. 문정인 특보와 같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지난 19일 최고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아무도 안 하는 말을 용기 있게 했다고 해서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고 외교 파장이 있는 듯한 호들갑은 국익을 해치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대표도. 아무도 안 하는 말을 용기 있게 했다 이렇게 강조를 했죠. 뭐 정의당 국민의당까지는 그랬지만 자유한국당에서는 사퇴까지 나왔잖아요. 바른정당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문정인 특보의 워싱턴 발언을 두고 사퇴를 촉구합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대표 권한 대행겸 원내대표는 문 특보는 우리 외교안보의 폭탄이나 마찬가지이니 사퇴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바른정당 주호영 당대표 권한 대행겸 원내대표 참 이름들이 깁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눈앞에 두고 외교안보 특보가 이렇게 민감한 문제를 불쑥 꺼내서 평지 풍파를 일으키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응당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권영철 기자가 보시기에는 옹호론 쪽이 조금 더 지금 거세지고 있다 이 말씀이신데. 뭐 처음에는 이게 분위기가 막 나빴다가 지금은 조금 회복하는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거죠. 문정인 특보의 발언이 정말 새로운 겁니까? 어떤 겁니까? 분석 좀 해보셨어요? 문 특보의 발언 중 논란이 되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뭐 이제 군사훈련 축소 얘기 이 얘기인데 그 문 특보는 세미나가 끝난 뒤에 한국 특파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군사훈련과 전략무기 배치가 한반도의 긴장을 증폭시키고 북한의 대응을 강화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을 했고요. 다른 하나는 사드와 관련된 건데 사드 해결 안 되면 한미동맹 깨진다고 한다. 그게 무슨 동맹이냐. 사드는 무기체계, 방어형 무기체계다. 그렇게 말했죠. 그걸로 동맹이 깨진다. 사드가 동맹의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 얘기를 이제 워싱턴에서 한 거거든요.
이 두 가지 발언이 논란의 핵심인데 첫 번째 얘기는 새로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 동결하면 한미 군사훈련 축소할 수 있다. 이 발언은 새로운 게 아니라고요? 예. 지난해 9월에 미국의 대북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된 초당파적인 17 전문가 17명이 예. 참여한 미국 외교협회의 대북 특별보고서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식으로요? 당시 한국 언론들은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론만 부각을 했지만 실제 내용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담겨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이제 세 가지 조건을 제시를 하는데 2005년 9.19 공동성명의 재확인, 네. 협상 단계별 점진적 행동 조치 방침, 마지막으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실험 중단인데요. 이에 대한 대가로 한국과 미국은 북한 주민들에 대해 식량을 지원하고 한미 군사훈련의 규모와 내용을 수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협상안은 한미 양국 정부가 고수하고 있는 육자회담 재개의 전제 조건을 대폭 양보한 것으로 핵 동결 협상 재개를 위해서 식량 지원과 한미 군사훈련 축소까지 권고한 파격적인 겁니다. 북한도 2015년에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면은 핵실험을 중단할 수 있다고 제안을 했는데 미국이 9시간 만에 이를 거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문재인 대통령도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도 미국 CBS와의 인터뷰에서 단계적인 비핵화 접근 방법을 제시를 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우선 1단계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동결시키게 만들고 2단계로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 이 같은 필요성은 미국 내에서도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북한 핵과 미사일을 현재 수준에서 우선 동결을 시키고 추가 협상 과정을 통해서 완전한 핵 폐기로 나가자. 지금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는 비핵화를 먼저 해야 한다는 거 있잖아요. 그게 좀 바뀌고 있는 거죠. 문정인 특보의 발언, 옹호론이 확산되는 이유는 이게 오늘 주제였어요. 네. 자, 이걸 들어가 보죠. 첫 번째는 뭡니까? 당연하고 상식적인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어허. 인제대 김현철 교수는 CBS 시사자켓 정관용입니다. 인터뷰에서 미국이나 우리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일단 동결을 목표로 삼아야 하고 동결을 위해서 북한에 줄 수 있는 상응 조치들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문정인 교수는 대단히 상식적인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전제가 빠졌으면 모르겠는데 핵 동결이라는 전제를 깔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미국과도 크게 다르지 않은 상식적인 얘기다. 예. 이런 해석이에요? 그리고 세종연구소 홍현익 박사도 문 특보에 대한 옹호론이 나오는 것은 옳은 얘기를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제 시기와 장소의 적절성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을 생각하더라도 큰 문제 없다. 이미 한미 정상회담에서 거론될 수 있는 문제를 먼저 에드벌룬을 띄워서 그쪽 분위기를 보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고. 아까 오준 전 대사는 근데 그 에드벌룬 띄우는 자체를 기분 나빠할 수도 있다. 외교에서는 뭐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미국 눈치를 지나치게 보는 너무 보는 거라고 보세요.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언론의 잘못된 보도의 실상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시죠? 대표적인 게 트럼프 경로 기사인데 지난 19일 연합뉴스가 워싱턴 특파원의 트럼프 경로 기사를 출고를 했죠. 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드의 한국 배치 문제를 둘러싼 논란에 경로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가 밝혔다는 내용인데 있었습니다. 연합뉴스가 이 기사를 출고한 뒤에 19, 20일 동안에 수많은 언론들이 경쟁적으로 트럼프 경로 기사를 쏟아냈죠. 맞아요. 근데 이 기사는 경로는 트럼프가 했는데 이를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가 밝혔다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소스가 있는 거죠. 심지어 일부 언론들은 트럼프가 한미 군사훈련 축소 언급으로 논란이 된 문정인 특보의 발언 때문에 경로한 것처럼 비춰지는 기사들을 잇따라 쏟아냈어요. 이런 기사가 많았습니다. 저 처음엔 이렇게 오해했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문정인 특보 발언을 듣고 트럼프가 화를 냈다 이렇게 이해했는데 결국 그게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게 아니죠. 전혀 상관없는 거였죠. 또 하나는 지난해 미국 외교협회의 특별 보고서가 공개됐을 때도 한국 언론들은 선제 타격론만 대서 특별했습니다. 위기를 조장하는 안보 상업주의 발상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사실을 전달하는 데는 매우 미흡했습니다. 이 특별 보고서에서 선제 타격론은 정말 지엽 말단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언론 보도의 실상이 드러나다 보니까 옹호론이 확산되는 거다. 세 번째 이유도 있나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에 대북 제재와 선 비핵화를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미국도 오바마 대통령이 전략적 인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결국은
북한이 세 차례 핵실험과 잇따른 뭐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대결이 없기 때문에 홍현익 박사는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화를 시작해야 되는데 뭘로 북한을 대화로 끌어들이겠나. 예, 예. 제재만 하면 대화에 나오나. 제재만 하니까 더 도발하지 않았나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관심을 가질 만한 걸 제시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문정인 특보 옹호론이 나오는 것이다. 그 배경을 짚어주셨어요. 권영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